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질 수만 있다면 걱정이 없겠네. 스트레스나 걱정거리, 트라우마, 욕망이 많을수록 마음이 다른 곳으로 많이 방황하게 됩니다. AI 시대가 됐지만은 우울증이나 조울증, 공황장애, 분노조절장애 이런 심리질환이 줄었습니까? 불안한 마음을 평화로운 마음으로, 우울한 마음을 환희로운 마음으로, 고통스러운 마음을 행복한 마음으로 컴백 홈, 컴백 홈 자신이 있는 시간으로 불러들이는 게 명상입니다. 상처받은 곳에서 또아리를 틀고 아주 마음이 썩어버리지 않도록 지금 현재로 불러오는 것, 이것이 명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명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어로는 메디테이션, 또 마음 챙김이라고도 하죠. 마인드풀니스죠. 얼마 전엔 영국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골잡이 엘링 홀란드가 골 세레모니로 연꽃 자세, 이렇게 명상 자세를 선보였는데요. 또 블랙핑크 제니가 인스타그램에 자기가 무대에서 명상하는 장면을 올렸어요. 제니는 젠이란 노래를 내놓아서 최근에 화제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참선, 선을 말하는 영어식 표현이 블랙핑크 제니가 부른 젠, 그것도 동아시아의 명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수영선수 마이클 펠프스나 테니스 1인자 노박 조코비치, 체조 여신 시모 발리스, 이런 이들이 모두 명상과 심리 케어를 통해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극복했습니다. 명상하면 앉아서 이렇게 좌선하는 것을 보통 생각하기 마련인데요. 실은 명상과 선에서는 이 몸뚱아리를 어디에 두느냐보다,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보다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 그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명상이란 마음을 지금 여기에 두는 겁니다. 회사에 가선 집 생각하고, 집에 가선 회사 일 생각하는 게 아니고, 또 집에선 마음이 집에 머물러서 가족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일터에 가서는 마음이 일에 집중되어 있어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식사할 때는 먹는 것에 충실해가지고 먹는 것을, 음식을 즐기는 것. 그런데 만약에 식사할 때도 정신이 딴 데가 있다면은 밥과 반찬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죠. 그런데 온전히 식사할 때는 식사할 때 집중하고, 또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는 다른 사람 말에 집중하고, 이것이 명상이고 이것이 선입니다. 홍과 넋이 어디 다른 데로 나가 있는 상태가 아니고 마음이, 그 마음의 집인 이 몸이 있는 그 자리, 이 순간에 머무는 것이 바로 명상입니다. 가톨릭 트라피스트 수도의 토마스 머튼 수사는 명상 수행자들과 깊게 교류하고 직접 명상도 했는데요. 그가 토마스 머튼 수사가 명상은 어떤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만약 누군가가 명상실에 앉아 있거나 선방에 가 있거나 눈을 감고 좌선 자세를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저기 딴 데가 있다면은 그는 명상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그가 설거지를 하든 일을 하든 러닝을 하든 대화를 하든 마음이 바로 그곳에 온전히 집중하고 있다면은 그가 진정한 명상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그의 집인, 마음의 집인 몸을 떠나서 귀신처럼 여기저기 떠돌아다니지 않고 지금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년째 거의 매주 은둔고립 청년 캠프에서 명상을 지도하고 있는데요.
운동 고립하는 청년들의 상당수가 어린 시절에 상처를 많이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뭐 부모로부터, 가족으로부터도 상처를 받고, 또 학교나 직장에서도 왕따나 괴롭힘을 당한 친구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워서 집에 이제 콕 틀어박혀서 집에 있으면은 가장 안전한 공간이지 않습니까? 가장 안전한 공간이지만 집 안에 있어도 그때 아픈 쪽, 그때 상처가 그 당시로 가가지고 굉장히 두려워집니다. 공황장애에 걸린 사람은 또 마찬가지죠. 집 안에 있어도 마음이 그 상처받은 당시, 그 두려웠을 때 당시로 마음이 그때 또 과거로 가면은 굉장히 아주 안전한 공간 안에 있어도 마음이 두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친구들하고 명상을 하면서 지금 여기로 마음을 불러오는 것, 그때로 마음이 달아나지 않도록, 과거로 가서 그 아픔을 당했던 그때로 가지 않고 거기에 빠지면 계속 우울해지고 두려워지기 마련인데, 다시 마음을 지금 빨리 깨어나가지고 지금 여기로 불러오는 것, 이렇게 위해서 명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컴백 홈, 내 몸이 있는 곳으로 마음을 불러오는 것, 컴백 홈 시키는 겁니다. 그게 명상인 것입니다. 집 나간 마음을 컴백 홈, 컴백 홈. 밖으로 돌아다니는 마음을 지금 여기 자신이 있는 그 자리, 자신이 있는 시간으로 불러들이는 게 명상입니다. 누구나 귀소 본능이 있는데 스트레스나 걱정거리, 트라우마, 욕망이 많을수록 마음이 다른 곳으로 많이 방황하게 됩니다. 걱정거리가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계속 걱정되는 그 상태로 가버리고, 어떤 자식이 걱정이다, 어떤 배우자와 싸웠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그곳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정상적인, 고무줄도 정상적이라면 튕겨져 나갔더라도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회복 탄력성이죠. 되돌아오는데 너무 이제 상처가 많거나 너무 걱정이 심하거나 그러면 다시 돌아오지 않고 어떤 상처받은 그곳으로 마음이 가가지고 그냥 우울한 상태에 계속 빠져 있으면 우울증이 되고 그렇게 변해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마음을 지금 여기로 불러오는 것. 그곳으로 가서 상처받은 그곳에서 또아리를 틀고 아주 마음이 썩어버리지 않도록 지금 현재로 불러오는 것. 이것이 명상입니다. 우리가 이 대단한 사람들만 명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들도 늘 명상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도 내일 뭐 중요한 일, 내일 입시를 본다든가 어떤 면접을 본다든가 내일 아픈 사람이 뭐 수술을 한다든가 그러면 마음이 굉장히 불안해지고 보통 사람이 그러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내일 중요한 일을 놔두고 굉장히 두렵고 불안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내일 일도 능숙하게 처리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본 학생들도 수능을 볼 때 교실에 앉아서 시험장에 앉아 있으면은 시험지를 보고 이 문제의 의도에 집중해야 되는데 만약 그 학생이 지금 정문 철문 앞에다가 이 엿을 붙여놓고 우리 딸 우리 아들 제발 시험 잘 보시게 비나이다 그 엄마 아빠 생각하면서 우리 엄마 아빠 생각하면 시험 잘 봐야 되는데 시험 끝나가지고 빨리 끝내가지고 홍대 클럽에 가야지. 그러니까 마음이 과거에 가 있어도 안 되고 밖으로 나가서도 안 되고 명상은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건데요. 지금 여기에 몰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데나 몰입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내일 중요한 시험이나 면접 또는 스포츠 선수 같으면 중요한 시합, 또 아픈 환자 같으면 수술 이런 걸 앞두고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게 마련이죠. 스포츠 선수들도 우리가 보기에는 뭐 타고난 선수들인 것 같지만은 그들도 큰 경기를 앞두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렵거나 불안하면 그 생각을 떨쳐버려서 안정을 찾고 싶어 하지만은 그 생각이나 감정을 보통 사람들은 떨치려고 하면 할수록 그 생각이 더 걱정이 꼬리를 물어서 잠까지 설치게 됩니다. 그래서 티베트 속담에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질 수만 있다면 걱정이 없겠네라는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좋겠는데 걱정을 하면 할수록 더 걱정이 되고 더 마음이 불안해진다는 겁니다. 명상은 이럴 때 걱정거리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명상은 어느 정도 강제적으로 생각과 감정을
끊어내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트북을 전원을 끄듯이 우리가 계속 걱정거리로 이렇게 계속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강제적으로 오프를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은 걱정거리가 있고 그 걱정거리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을 때 어떻게 걱정거리를 중단시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은 술이나 또 술을 마시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아이스크림이나 초콜릿을 먹거나 심지어 어떤 사람은 게임이나 도박, 심지어 마약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걱정이 있을 때 가족이나 친구하고 수다를 떠는 것만 해도 건강한 편이죠. 운동을 하거나 그러면 더 건강하죠. 영화나 음악 감상을 하는 것도 괜찮고요. 그런데 만약에 내일 시험이나 면접이나 경기의 부담감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게임을 하거나 술을 마신다고 해봅시다. 그 순간은 일단 걱정거리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은 또 다른 후유증을 가져옵니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러닝을 하거나 명상을 하는 것, 이렇게 해로 없는 유익한 집중, 유익한 몰입, 이게 좋습니다. 유익한 몰입 중에서 명상만큼 제가 보기에는 가장 쉽게 3분이건 5분만 시간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지금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또 숫자에 집중하거나 이렇게 어떤 종소리에 집중하거나 이런 것은 뭐 3분이나 5분만 해도 마음이 차분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명상이 그렇게 굉장히 유익한 몰입이죠. 유익한. 마음을 짓누르는 생각, 감정으로부터 벗어나면은 어떻게 되나요? 붓다는 해탈 열반에 이르는 7가지 조건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7각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경안이라는 건데요. 경안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이 새털처럼 가벼워지는 겁니다. 새털처럼 가벼워지면은 스포츠 선수는 얼마나 유리하겠습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가족 중에 누가 아프거나 어떤 걱정거리가 생기면은 그 일 자체 때문에도 힘들지만은 자기 마음이 깔아져 가지고 자기 마음이 침울해져서 더 힘듭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이 천근만근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중압감에서 확 벗어나서 마음이 새털처럼 가벼워지면은 몸도 날아갈 것처럼 가벼워집니다. 마음이 그렇게 가벼워지면은 일상에서도 우리도 일도 업무도 굉장히 효과적이겠죠. 머리도 굉장히 유연해지겠죠. 그런다고 무슨 뭐 사이비 교주들이 얘기하는 공중부양을 한다든가 그런 사기 현혹에 넘어가면 안 되고요. 하지만 자신을 짓누르는 생각과 감정에서 벗어나면 최상의 컨디션이 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이제 명상을 해보면 보통 사람들은 몇 번 좀 해보고 이거 잘 안 되는데요. 너무 막 생각이 계속 떠올라요. 그렇게 하는데 멘탈 관리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죠. 한두 번 해보고 안 된다는 건 계속 놀기만 하다가 며칠 공부하고 입사나 입사시험에서 아주 대박에 치기를 바라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걸음마도 아기들이 그 걸음마를 할 때도 수백 번, 수천 번 넘어지고 걷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마음을 관리하는 것,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것, 이렇게 불안하고 힘들고 우리 이런 마음을 케어하는 것을 단 몇 번 만에 해보고 잘하겠다는 것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티베트에서 명상이 곰인데요. 동물 매어가 아닙니다. 티베트 명상에서는 그 곰이라는 게 익숙해진다는 뜻입니다. 익숙해진다는 뜻. 그 연습 훈련으로서 익숙해져야 됩니다. 한순간에 될 수는 없죠. 그래서 매 순간 달안한 마음을 불러야 합니다. 호흡을 통해서 또 감각을 관찰하고 생각을 관찰하고 감정을 관찰하고 때로는 화두에 집중하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혀서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 우울한 걱정거리 이런 데 노예로 끌려다니지 않도록 그 마음을 지금 여기로 딱 이렇게 불러오는 겁니다. Come back home, come back home. 이렇게 불러오는 거죠. 그래도 잘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런 의문, 그런 걱정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3의 대안인 명상들도 많이 있습니다. 인간은 바위나 돌멩이가 아닙니다.
나무가 바람이 분다고 시렵다고 징징댑니까? 바위에 먼지가 날라와 쌓이고 이끼들이 생긴다고 바위가 화내고 짜증내는 거 맞습니까? 아이를 키울 때도 아이들이 걷기 시작하면 종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 온숭이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온숭이처럼 널뛰는 마음, 내가 제어되지 않는 마음, 이게 꼭 어린 아이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 그게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뛰어노는 것은 너무 당연해요. 뛰어놀면서 말썽도 이기고 뭐 뒤집어 놓기도 하고 뭐 깨기도 하고 가끔은 다치기도 하고 그런 말썽을 건강한 아이라면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런데 말썽을 아예 못 일으키도록 그런 아이를 꽉 붙들어다가 기둥에다 꽁꽁 묶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너는 어떤 것도 돌아다녀서도 안 돼. 뭘 깨도 안 돼. 엎어져서도 안 돼. 그러면서 기둥에다 만약에 꽁꽁 묶어놓는다고 생각하면 그게 정상적인 엄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현명한 엄마는 그렇게 아이들이 그렇게 막 뛰어놀다가 좀 엎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걸 꽉 묶어놓기보다는 이렇게 놀게 하고 충분히 이렇게 에너지를 발산하도록 하고 또 잘 달래주고 그러면서 잘 또 재우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은 상처받을 당시에 충분히 해소되지 못하고 치유되지 못하면은 어린 시절에 특히 너무 깊은 상처를 자기가 표현으로서 충분히 해소되지 못하면은 내면에서 얼음이 되고 가시가 되고 암이 돼서 그것이 수십 년 동안 오래오래 남아서 그 괴롭히게 됩니다. 불안은 아이를 마치 놀이개처럼 우리가 주머니에 넣고 만져주는 것처럼 내 안에 어떤 손난로라고 생각하고 주머니에 넣고 괜찮아. 불안해도 괜찮아. 너랑 함께 할게. 그러면서 불안을 이렇게 던져버리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안아주고 케어했을 때 훨씬 마음이 오히려 안정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명상이라는 것은 하나의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명상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바위나 돌멩이 같은 무생물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눈물과 아픔이 없는 로봇도 아닙니다. 경쟁의 압박감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고 때로는 좌절하고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합니다. 세계 최고의 스포츠 스타들도 인간이기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느끼는 스트레스를 대부분 느낍니다. 어떤 선수도 승리만 할 수는 없죠. 대부분의 선수들이 다 최고의 선수들도 패배와 슬럼프를 경험합니다. 메시 같은 불세출의 축구 선수도 월드컵 때 아르헨티나의 그 우승에 대한 중압감 때문에 경기를 앞두고 여러 번 구토를 했다고 할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도 그 스트레스를 느끼고 중압감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업무 처리나 중대한 가정대사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듯이 그들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인간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두려움, 불안, 분노, 우울 같은 부정적 감정을 느낍니다. 그것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비정상이 아닙니다. 두려움이나 불안이 많다면 실은 그만큼 내 안에 살고자, 잘하고자 하는 그런 내적 욕구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클수록 더 잘하고 싶기 때문에 두렵고 불안한 겁니다. 감정이란 비정상적인 게 아니고 자연스럽고 당연하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겪는 스트레스도 참 관리가 쉽진 않죠. 스트레스와 걱정이 자기도 모르게 삶을 짓누르면 불면증에 걸리고 쉽게 피로해지고 번아웃도 아주 쉽게 옵니다. 왜 그럴까요? 육체가 피로하면 수면제를 먹이고라도 재울 수가 있지만 마음은 다릅니다.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와 걱정거리는 의식이 아니라 우리 무의식에서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물먹은 솜처럼 마음과 몸에 퍼져 무겁게 합니다. 마음이 무거워지면 몸도 무거워지잖아요. 우리가 명상을 하고 마음 챙김을 하는 건 나를 짓누르는 그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겁니다. 우리 인간은 일이 안 풀리고 안 좋은 일이 생겨서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자기 마음, 자기 정신을 다잡지 못해서 더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작년에 일본의 이시가와 현이나 2016년 구마모토 대지진 사망자 중
직접 지진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은 20%.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이고 나머지 8명은 공포로 인한 심장마비나 또 여진이 계속되지 않습니까? 여진으로 인한 불안, 피로감, 이로 인해서 건강 악화 등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지진 현장에 막 땅이 갈라지고 한데 구덩이에 빠지거나 직접 그때 뭐가 맞아가지고 그때 사망한 사람보다 그 이후가 재난이 생기면은 그 이후에 멘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연재해를 다 막을 수는 없죠. 살다 보면 인생이란 흥망성쇠가 있게 마련해서 모든 게 내 마음대로 되란 법이 없죠. 그러나 같은 재난을 당하더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달라지곤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국 실리콘밸리에 가보니까 그곳 사람들이 요즘은 좀 뭔가 남다른 클래스라는 표시가 무슨 뭐 골프를 한다는가 그런 게 아니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심리 상담을 받거나 명상이나 요가 클래스를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구글에 가보니까 그 명상실도 따로 있고 휴게 공간에서 쉴 때도 다른 사람들을 보지 않고 많은 시야가 차단된 이런 공간에서 밖이 아닌 자기 내면을 볼 수 있게 그렇게 배치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가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 곳입니까? 스마트폰을 세상에 내놓은 21세기 최고의 혁신가였던 스티브 잡스도 명상과 선을 통해서 상처를 힘으로 전환시킨 인물이죠. 그는 세상 최고의 성취를 이룬 인물이지만 인간적으로는 상당한 갈등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어려서 부모에게 버려져 입양이 되는데 양부모도 부유하지 못했죠. 그는 친어머니는 만났지만은 친아버지는 끝내 만나지 않을 만큼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인격적으로 완숙해지지 못했다고 비난하기보다는 저는 그런 깊은 상처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노와 우울의 주인의 자리를 내주고 알코올 중독자나 노숙자로 전락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 스티브 잡스는 명상과 선을 통해서 그런 트라우마의 주인의 자리를 내주지 않고 컴플렉스와 열등감을 동력으로 삼아서 놀라운 성취를 이뤄냈다는 점, 저는 그것을 높게 평가합니다. 명상은 우리의 컴플렉스, 열등감, 상처를 엄청난 힘으로 전환시켜주는 이런 연금술, 어떻게 보면 마음의 마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기가 궁금한 걸 누르기만 하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AI 시대. 그런데 AI 시대가 됐지만은 우울증이나 조울증, 공황장애, 분노조절장애, ADHD, 조현병 이런 심리적 질환이 줄었습니까?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시대가 될수록 마음을 잘 케어하기 위한 명상은 더욱 필요합니다. 특히 AI를 동원해서 AI가 우리의 결핍과 욕구, 허영, 욕망을 정교하게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미끼에 우리는 쉽게 농락당할 수 있기 때문에 AI 시대일수록 우리를 지키는 명상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사람들은 대부분이 부자가 되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고 출세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노력은 하지 않고 충분히 공부하지 않고 욕심만 내는 사람들에게 미끼를 던져서 그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려는 유혹들이 이 순간에도 인터넷과 유튜브와 TV에 넘쳐납니다. 홈쇼핑을 들면은 멋진 연예인이 나와서 달콤한 말로 이걸 사야 진정한 기분이 될 수 있다고 현혹합니다. 홈쇼핑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기획부동산 같은 데 걸려들어서 전화번호를 알고 전화해와서 이건 정말 대박나는 건데 다른 분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세요. 고객님한테만 특별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땅 부자 되려다가 땅 치고 후회합니다. 캐나다에서 재미있는 심리학 실험이 있었는데요. 젊은 여성, 예쁜 여성을 동원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지상에서 3m 위, 단단한 콘크리트로 지어진 이 다리 위에서, 단단한 다리 위에서 남자들만, 성인 남자들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70m 위의 현숙이 흔들다리, 굉장히 불안하게 흔들거리는 위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를 알고 싶으면 오늘 밤 7시 이후에 저에게 전화를 주세요. 했습니다. 7시 이후에 어느 쪽에
위에서 설문에 응한 남자들이 전화를 더 많이 했을까요? 이 튼튼한 다리 위에서 설문에 응한 남자들은 12.5%만 전화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명 중에 1명 정도만 전화를 해왔는데요. 그 70m 위에서 설문에 응한 남자들은 절반이 전화를 해왔습니다.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70m 위는 흔들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무섭게 막 흔들고 떨어질 것 같으니까 심장이 벌렁벌렁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장이 두근두근거리면은 우리가 어떤 젊었을 때 청춘 시절에 뭐 이성의 마음에 들거나 그러면은 심장이 벌렁벌렁 하죠. 두근두근거리죠. 그러니까 이 심장 박동수가 높아가는 것을 이를 뇌가 설레는 것으로 해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명동이나 홍대 이런데 어디 가방 가게, 구두 가게, 옷 가게 이런 데 가보세요. 그러면 음악을 엄청 쿵쾅쿵쾅 틀어서 심장이 정말 쿵쾅거리게 할 정도로 음악을 크게 틀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심장 박동수가 높아지면은 내가 그 물건에 어떤 굉장히 설레는 것처럼 혼동하게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주머니를 노리는 사업가 유튜버들은 항상 그걸 잘 알고 있죠.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기 위해서 선착순 20명만 남았습니다. 그때부터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그 기회를 놓칠까 봐. 심장의 두근거림과 흥분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명상은 이럴 때 마음을 챙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한국 여자 양궁 선수들이 파리 올림픽까지 무려 10연패를 했는데요. 심박수를 재보니까 1분당 심장이 중국 선수들은 108번 뛰는데 명상을 했던 우리 한국 여자 양궁 선수들은 76번만 뛰었다고 합니다. 마음이 차분해졌을 때 훨씬 더 정확하게 뭔가를 할 수가 있겠죠. 굉장히 calm down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주식의 규제인 워렌 버핏은 남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내가 잘 아는 기업이 아니면 투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자극하면 샀다가 저 사람이 빠진다고 현혹하면은 또 팔고 남이 말에 그렇게 요동만 치면은 보통 주식 고수들은 무릎에서 사서 가슴에서 판다고 그러는데 정말 그런 식으로 너무 그냥 요동치면은 꼭지에서 사가지고 바닥에서 파는 그런 정신없는 짓을 되풀이할 수 있는 거죠. 그런 평정심이 있기에 워렌 버핏이죠. 타이완의 TSMC 설립자 모리스 창은 성공을 위해서는 머리보다 인내가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머리는 계산에 약삭 빨라서 이게 더 이길까 저게 더 이길까 눈동자를 굴리다가 낚시꾼이 던지는 미끼를 쉽게 물죠.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 자기 중심을 갖는 사람만이 모리스 창이 말한 인내심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냥 끈기 있게 자기 길을 가는 것, 이 힘, 이 내공을 갖기 위해서 명상을 하는 겁니다. 요즘 보면 주식보다도 더 인생을 망치는 길이 사이비 종교의 유혹입니다. 소속감이 없고 외로운 이들에게 다가가서 위로해주고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심부름해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호의를 산 뒤 이거 정말 아무에게나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어떤 쪽도 미륵 부처님이 와 계시다고 그러죠. 종말이 멀지 않았습니다. 사이비 교주는 하늘의 일을 다 아는 것처럼 확신에 차게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마가복음 13장 33절에 보면 깨어있으라 그날이 언제일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미래는 누구도 알 수 없으니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mindfulness, 마음을 챙기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 항상 깨어있으라고 합니다. 나쁜 의도를 가진 자들의 먹잇감이 되지 않으려면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겁니다. 지금 정신을 지금 여기로 come down, come back home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이비 종교 같은 데 쉽게 현혹되는 이런 분들은 특징이 너무 긍정적이고 너무 순수하다는 겁니다. 잘 믿죠. 뭔가 미심적인 구석이 있어도 유튜브를 봐도 꼭 그쪽에서 선전하는 것만 보고
나를 꼬드기는 말과 똑같이 말해주는 유튜버 말만 들으면서 그럼 그렇지, 내가 그렇게 바보일 리 없지, 내 선택이 옳지라며 확증 편향을 굳힙니다. 자기 마음을 챙기지 못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겁니다. 명상은 현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스톡테일 패러독스라는 말이 있는데요. 베트남전에 참전한 미군 해군제도 베트남의 포로가 돼서 혹독한 수용소에 감금돼 매일 고문을 받으면서 이제 8년 뒤에서 풀려났는데요. 함께 투옥돼 있던 미군 가운데 희망을 잃은 지나친 비관론자들도 많이 죽었지만은 너무 낙관적인 사람들도 많이 죽었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크리스마스가 되면 풀려날 거야. 부활절이 되면 풀려날 거야. 추수감사절이 되면 석방되겠지. 이런 막연한 낙관주의자가 됐다가 정작 그날이 돼도 안 풀려나면 너무 실망해가지고 절망해가지고 죽었다고 그래요. 너무 낙관적인 것만 고대하면 그걸로 또 사람들을 유혹하면은 천국 보내줄게, 극락 보내줄게, 당신만 구원해줄게. 그러면은 쉽게 또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럴 때 내가 너무 외롭구나, 사람이 그립구나, 외로운 마음 때문에 나를 보듬해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것만 같으면 자기 죽을지도 모르고 개장수가 던져주는 고기를 물고 좋다고 꼬리를 흔드는 개처럼 흥분하고 설레는구나. 자기 자신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건 내가 아닙니다. 생각과 감정일 뿐입니다. 그걸 알아차리는 것, 마음을 챙기는 것, 그것이 자기 삶을 지켜내는 노예가 아닌 주인이 되는 명상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제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현혹되지 말라고 그러니까 쇼핑도 하지 말고 주식 투자도 하지 말고 부동산 투자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세상을 회피하라는 걸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정신을 정확히 차리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의식에 끌려다니지 말고 의식적으로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선택해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무의식에 끌려다니지 않고 정신 차려서 의식적으로 제대로 판단하고 실행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무의식을 지배하는 것은 트라우마, 컴플렉스 같은 것들이죠. 그것을 인식하고 치유하지 않으면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엉뚱한 곳으로 끌고 다닙니다. 명상을 해서 또 생각, 감정을 오프, 노트북 전원을 끄듯이 오프하라고 그러니까 생각도 하지 말고 눈물도 흘리지 말고 웃지도 말라는 그런 말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간은 그럴 수도 없고 생각과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무언가 상처를 받거나 걱정거리가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다른 일을 해야 할 시간, 또 그것에 집중해야 될 시간에도 무의식이 그 걱정거리에 사로잡혀 계속 그렇게 끌려다닙니다. 정확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의식한 가운데 생각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은 아주 권장할 일, 바람직한 것이죠. 마치 몽유병 환자처럼 그 우울과 불안과 걱정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 챙김은 명실상부 최고의 삶을 위한 최상의 명상이지만 이런 무의식의 트라우마나 콤플렉스는 일반적인 마음 챙김으로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어느 정도 명상 훈련이 되고 수행을 해서 기본적인 마음 챙김이 되신 분들도 어떤 트리거를 자극하면 폭발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아무렇지 않다가도 감춰진 상처나 콤플렉스를 자극하면 참지 못하고 과도하게 분노를 터뜨리거나 과도하게 패닉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자기 안에 어떤 주례가, 어떤 가시가, 어떤 얼음이 있는지 자기 내면 프로그램, 자기 삶의 작동 방식인 자기만의 코딩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내면 프로그램은 너무도 교묘해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게 만듭니다. 그것이 사람과 사람의 다른 지점입니다. 이 내면 프로그램의 사설에서 벗어나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 반응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몇 년 전 이 울진에서도 대형 산불이 있었는데요. 만약 여기서 지금 지진이 발생한다고 해봅시다. 어떤 사람은 피스토처럼
피스톤처럼 튕겨나가듯 가장 먼저 도망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또 119에 신고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비교적 안전한 공간을 알고 있으니까 자기를 따라오라고 안내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다친 사람, 피 흘리는 사람, 피를 닦아주면서 도와주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공포로 발바닥이 땅에 딱 붙어버린 듯 떨고만 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뭔가 천장에서 막 무너지고 뭔가 떨어지고 그러면은 또 도망치는 사람 보면 저놈들은 무슨 놈이야,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막 분노를 터뜨리고 화를 내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똑같은 지진, 똑같은 상황, 똑같은 사건인데 사람마다 이렇게 다르게 반응할까요? 그 자신의 상처가 다르고 그 상처와 경험으로 인해 형성된 컴플렉스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걸로 형성된 자기만의 신념이 다르고 또 핵심 감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마다 같은 사람이 아니죠. 따라서 이처럼 자신을 알아야 그 트리거가 작동하려 되면 자신이 일상적인 마음 챙김을 넘어서 과도하게 반응함으로써 인간관계나 일을 돌이키기 어렵게 만들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 특별한 마음 챙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칼 매닝거는 수천 명이 넘는 사람들과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나서 사람이 스스로는 자유의지에 따라서 의식적으로 행동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무의식이 시킨 일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자기 안의 프로그램, 자기 안의 코딩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게 말하고 행동한다는 것이죠. 프로그램 코딩은 자기만의 카르마, 그것이 자기의 운명을 만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주팔자보다도 더 자기 자신을 규정하는 게 자기의 프로그램, 자기의 코딩, 자신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요즘 K-팝 아이돌 스트레이키즈가 카르마 앨범으로 빌보드 1위를 하고 있잖아요. 카르마. 그거 무슨 말이에요? 업보, 더 침착해. 그렇게 카르마에만 끌려다니지 말고, 자기 습관적인 이런 것에 끌려다니지 말고, 그러니까 캄다운. 차분해지고, 평안해지고, 그 습관적인 그런 생각의 패턴, 우울의 패턴, 분노의 패턴으로부터 자유스러워지라는 겁니다. 벗어나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자신만의 경험, 자기만의 상처, 자기만의 컴플렉스가 속삭이는 겁니다. 너는 안 돼. 넌 사랑받을 수 없어. 이런 쓰잘데없는 속삭임에 흔들리지 않고 그것에 끌려가지 않고 고요해져야 합니다. 그걸 고요하게 하는 것, 쉬게 하는 게 바로 명상입니다. 그러니까 명상이나 선이라는 것은 생각 감옥, 감정 감옥, 이 분노의 감옥, 우울의 감옥, 생각 공식 패턴에서 확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어떤 걱정거리, 심란한 감정에 빠져들려 할 때마다 호흡을 통해서 지금 여기로 우리 마음이 정신 차리게 하고 종소리를 통해서 이 소리에 집중함으로써 쓸데없는 생각의 구덩이 속에 빠져있지 않도록 해주죠. 그러니까 그런 위인들은 꼭 명상이라는 말을 쓰지 않다 하더라도 생각의 좁은 우물에서 빠져나오는 법, 그걸 알아서 오픈 마인드를 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닫혀 있으면 어떤 트라우마나 콤플렉스에 갇혀서 늘 자신의 틀로만 세상을 자기 잣대로만 재단합니다. 자기 색안경에 갇혀서 오직 그것만 봅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고 꼭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마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은 자기의 트라우마와 경험의 틀 내에서만 사고하기 때문에 우물한 개구리처럼 근시안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열리면 본질을 꿰뚫어 봅니다. 알렉산더가 동방 원정에 나섰을 때 고대 프리기아의 왕 고르디우스가 신전 기둥에 전차를 복잡한 매듭으로 묶어놓고 이 매듭을 푸는 자가 아시아를 정복할 것이라는 예언을 하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정복군주들은 거기 와가지고 저 복잡한 매듭을 어떻게 풀지, 어떻게 여기에만 생각에 갇혀 있을 때 알렉산더는 칼을 뽑아서 단칼에 매듭을 쳐서 풀었습니다. 그는 매듭을 푼다는 본질에만 집중한 거죠. 징기스칸도 보십시오. 징기스칸 영화를 보면은 몽골 통일을 놓고 숙적 자무카와 최후의 일전을 벌일 때 그때 막 천둥 번개가 치지 않습니까? 전통적으로
몽골인들은 천둥 번개는 그들의 신인 탱그리의 분노라고 얘기해서 모두 이제 엎드려 숨었을 때 징기스칸만은 번개는 번개일 뿐이라면서 적들을 베어서 승리합니다. 이건 이제 극화인 장면이긴 하죠. 그런데 고정관념, 편견의 우물에 갇혀있지 않는 그런 정도의 퀀텀 점프를 했던 인물이기에 징기스칸이 지구의 전무후무한 최강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징기스칸뿐만 아니라 원나라 쿠빌라이 칸까지도 모신 최고의 책사, 제갈량 같은 이죠. 보통 나폴레옹 시대의 당대 사람들은 겨울에 그 높고 험준한 알프스를 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나폴레옹도 그 고정관념을 깨고 알프스를 넘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음 감옥에 갇혀있지 않았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순신이 명랑대첩에서 판옥선 13척으로 일본의 배 133척에 10배가 넘는 왜군에 맞선 걸 봐도 상식적이진 않죠. 원래 중과 부적이면 36개 주랭랑을 치라는 게 병법이죠. 후위를 동원하라는 게 병법인데, 그러나 이순신은 외선들을 회오리 풍랑에 있는 울돌목으로 끌어들이면 적을 섬멸할 수 있겠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어떤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순신이 외선과 예군 병력에 대한 고통에 압도되었다면, 병법이라는 고정관념이라는 생각 감옥에 갇혀 있었다면 그처럼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었을까요? 난중일기에 보면은 전투를 앞두고 이순신도 돌멩이나 바위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식은땀을 흘리다 깨기도 하고 토사강난, 이렇게 구토를 했다는 대목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두려움을 다스리기 위해서 난중일기에 보면 앉아 고요히 생각한 잡념이 사라졌다. 마음이 고요한 물과 같았다. 나 홀로 진정하였다. 그 나름대로 이분도 멘탈 관리를 했던 명상가였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순신이야말로 정말 진정한 명상가였고 선사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이 바로 할 때이고 지금 하지 않으면 기회는 다시 없습니다. 과거의 경험에 사로잡히셔서는 안 되는 거죠. 이순신처럼 지금 여기에 집중해서 그래야 우리의 삶도 승리할 수 있는 거죠. AI와 우리의 마음은 무엇이 다를까요? AI와 노트북에서 더 이상 지식을 생성하고 추론하는 사고의 기능을 중단시키거나 그걸 빼버리면 깡통이나 고철덩어리가 되겠죠. 그러나 인간은 생각이나 감정으로부터 벗어난다고 해서 깡통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일상적인 번뇌망상에 잠들고 우리의 이 소란스러운 이 잡념, 이 부정적인 감정들을 몰록시면은 그때 참다운 성품이 깨어나면서 참 생명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온숭이처럼 널뛰는 마음을 차분한 마음으로, 속 시끄러운 마음을 고요한 마음으로, 답답한 마음을 자유로운 마음으로, 갇힌 마음을 툭 트인 마음으로, 좁아 터진 마음을 넓은 마음으로, 고인 마음을 흐르는 마음으로, 어두운 마음을 빛나는 마음으로, 가라앉은 마음을 활력 있는 마음으로, 증오의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산란한 마음을 집중력 있는 마음으로, 불안한 마음을 평화로운 마음으로, 우울한 마음을 환희로운 마음으로, 고통스러운 마음을 행복한 마음으로, 이렇게 전환시키는 게 명상의 묘미입니다. 보통 명상을 자기개발, 최고수의 자기개발로만 이해하기도 하는데요. 명상에는 실은 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올림픽의 챔피언도 언젠가는 더 이상 정상에 있을 수 없을 때가 옵니다. 부자도 영웅도 권력자도 정상에서 내려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끝까지 지키려, 끝까지 올라서려, 욕망을 그냥 폭발시키고 끝까지 생명을 연장하는 데만 집착하는 데서 나아가 변화를 수용하면서 그런 지혜 속에서 더욱 열리고 너그러워지는 것. 이것이 자기개발보다 더 중요한 명상의 진정한 이유입니다. 삶엔 원하는 일만 일어나지 않죠. 원치 않는 것도 많이 일어납니다. 누구나 다 죽지요. 언젠가 우리가 맞을 수밖에 없는 필연입니다.
그럴 때 죽는 순간까지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비는 게 아니라 죽음을 직시하며 여실직연, 있는 그대로 보면서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명상입니다. 올 수밖에 없는 것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을수록 그럴수록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받아들일수록 평화롭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명상입니다. 고정관념이나 편견으로 보면 오해가 쌓이지만 명상을 통해서 멈추고 평정심을 찾아서 깊게 보면 더 잘 보이고 더 예쁘게 보이고 더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더 자비로워지고 더 넉넉해져서 더 잘 소통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명상을 하는 것이지 자기만의 세계로 침잠하기 위해서 명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삶에서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없을 수가 있나요? 남아프리카의 넬슨 만델라는 무려 27년간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나 독재자들, 인종차별주의자들은 그의 육신은 가둘 수 있었지만 그의 마음까지는 가둘 수 없었습니다. 넬슨 만델라가 늘 애송하던 시가 윌리엄 어네스트 헨리의 인빅터스, 불굴이라는 시였습니다. 불굴의 마지막 구절. 나는 내 영혼의 주인. 나는 내 운명의 주인. 나는 내 영혼의 선장. 우리는 외부 조건에 흔들려서, 외부 유혹에 흔들려서 내 삶이 그들의 노예가 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운명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당신은 당신 영혼의 선장입니다. 명상은 주인이 되기 위한 훈련입니다. 꼭 앉아서 명상을 하지 않더라도 두려움이나 우울, 불안, 분노, 이 흘러가는 생각과 감정에 주인의 자리를 내주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흘러가는 것들입니다. 이 흘러가는 것에 주인의 자리를 내줘서는 안 됩니다. 이 순간부터 삶의 주인이 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명상입니다. 감사합니다.